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갔는데도요. 사실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더워서도 그렇지만 국힘 뿌리가 안 뽑히면 그 제2의 제3의 윤석열이 또 나올까봐 잠에 못 들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49.24%로 이겼기 때문이겠죠. 나라가 둘로 딱 갈렸고요. 아직도 그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예민하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살짝이라도 삐끗하면 제2의 윤석열, 제3의 윤석열이 꿈틀댈까봐 매우 매우 불안한 상황이고요. 저는 일개 유튜버로서 새싹 밟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새 시사 유튜버들 일단 너무너무 맵습니다. 이제 저는 약간 그런 거거든요. 모두 함께 다 잘 지내야 된다. 이런 느낌인데 그런 사람이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 상식 그리고 통합의 마음으로 방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이 기회를 박탈당한 분 누구냐? 바로 하남자 안철수입니다. 이 안철수 씨를요, 제가 하남자라고 하는 게 뭐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보도를 인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권성동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하남자라고. 그 뭐라 그랬냐면요. 하남자 리더십으로는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안철수가 지금 되게 열심히 나대면서 마치 무슨 친윤 청산해야 된다, 뭐 반윤에 내가 스피커로 나서야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탄핵 때 아무 잘못 없는 것 마냥 자꾸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국민의힘을 망친 거는 윤석열과 친윤 때문이다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눈썹 문신만 도깨비 마냥 한다고 상남자가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철수가 요즘 하는 이야기 전달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요. 진윤석열계를 소멸시켜야만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당에 대한 수사도 협조해야 합니다. 자, 말은 잘합니다. 이번에는 누구 아바타 짓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자, 그래서 12월 3일 4일에 안철수 행적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뭐 당에 대한 수사도 이제 협조하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12월 3일 4일 안철수 행적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계엄 터지자마자 한동훈이 당사가 아닌 본회의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추경호가 당시에 갑자기 야 인마 거기 아니고 그 당사로 와 인마 해가지고 조선일보 등에서는 명백하게 내란에 부역한 건데 혼선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댓글 반응에서 안철수 흉내 반응이 좋은데요. 이거 거의 생활화돼 있습니다. 생활화돼 있어서 여자친구랑 이야기할 때도 안철수처럼 이야기해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자, 여하튼 안철수 씨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윤석열 계엄 만세 부르는 그 비겁한 하남자 90명에 해당하는 사람이고요. 그때 함께 했습니다. 그쪽에. 그리고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당시에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린 국회의원님들 18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안철수 씨는 그 하남자 90명 자기 혼자 살겠다고 윤석열 계엄 만세 부르는 하남자 90명 여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철수 씨는 당시에 뭐 계엄 해제고 나발이고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 모습을 드러내느냐? 계엄이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주도로 해제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이미 해제된 시점에 담을 넘는 생쇼를 하면서 국회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뜻이냐? 8월 14일까지 친일하다가 8월 16일에 독립운동하는 거랑 아무 다를 바가 없단 거죠. 자, 제가 그래서 하나만 썰을 풀자면은 제가 권성동 의원님과 수년 전에 방송을 좀 했었습니다. 한 1년 한 반년 정도 했는데 그때 솔직히 그랬어요. 이분이 자꾸 틀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작가가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정정 자막을 계속 친 거예요. 아, 이 의원의 발언은 이게 틀렸습니다. 계속 치다가 진짜 톤이 호되게 났거든요. 이제 선배들한테 한번 자막을 그렇게 치면 어떻게 하는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은 하시는 말씀이 한 반쯤은 그냥 뭐 이제 조어고 나머지는 이제 다 틀린 소리구나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이거 권성동 의원님이 참 맞는 말 하시는 분이다. 참 그 공감의 정치인이다. 저 자리까지 올라간 데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철수한테 하남자라고 이야기하신 거 그거는 진짜 맞는 말씀이시고요. 자, 권성동이 매불쇼에 출연을 많이 했었었나요? 라고 하는 박디라라님의 댓글이 있는데요.
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예, 권성동 씨는 그 매불쇼에 출연하신 적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자, 있었을 수도 있긴 한데 좀 애매해요. 자, 근데 지금 이 하남자가 예, 뭐 하고 계시냐? 안철수 하남자가 뭐 하고 있냐? 예,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개헌 방관한 송미령 장관 유임, 이재명 대통령 이런 인사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는 마치 계엄에 철저히 반대하는 것처럼 쇼를 하려고 송미령 장관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만 멈춰보자면 송미령 장관을 지금 이재명 이제 대통령님께서 왜 데려다 쓰나? 저도 솔직히 화가 좀 났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님 특징이 뭐냐면은 일을 잘한다, 내란에 부역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냥 데려다가 다 쓴다. 예,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 875원 대파 있잖아요. 이게 당시 큰 논란이었는데 이 논란을 만든 게 사실 성미령 장관이에요. 왜냐? 이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875원 대파가 생겼다 이거죠. 그 모든 하나로마트 지점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싸게 팔았던 건 아닌데 어쨌건 좀 골 때리는 사건이긴 했어도 이 일은 잘했다. 시키는 건 잘하는 사람이었다. 예, 이거겠죠. 그 송미령 장관님이 사실 당시에 아무것도 안 했다면 윤석열처럼 아무것도 안 했다면 예, 당시에 이 논란은 생기지 않았을 논란입니다.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당시에 논란을 휘말렸다. 이런 느낌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태권브이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비유를 하셨는데 예, 철수가 조종하면은 로버트 태권브이가 철수처럼 움직이고 예, 영희가 움직이면 로버트 태권브이가 영희처럼 움직이겠죠. 이재명 대통령님 시대의 송미령 장관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는 저는 솔직히 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안철수 뭐 했죠? 저는 MB 아바타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래가지고 참 황당해요. 지금 무슨 세탁을 하려고 해도 세탁기도 남이 돌려줘야지. 그 자가 발전 세탁은 그 쉽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하나 조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씨가 지금 권성동 씨랑 저는 하남자가 아닙니다. 이런 논쟁 중인데 상남자라면 의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윤한연대인지 안윤연대인지 그거 연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검찰 앞에서 딱 이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연대 책임을 지겠어 하면서 저도 계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잡아가십시오. 딱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멘트 붙여줘야죠. 저와 함께한 89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모두 내란 동조범, 내란 동조 수혜자입니다. 내란 부와 수혜자입니다. 탁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머리도 함께 밀어드릴게요. 그 옥에 가실 때는 레드카펫 깔고 딱 앞에 가가지고 이 시대에 참 상남자 테토남이 간다 하면서 제가 그 앞에서 질풍가도도 불러드리고 진짜 잘해드릴 수 있거든요. 윤석열 친윤 정권의 청산이 이 시대 목표다 이거면은 청산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제가 고모수도 챙겨서 나가겠습니다. 그 진짜 상남자로 거듭나시기를 예, 응원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 소식은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진지하게 톤을 한 톤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진정한 이 시대의 상남자, 예, 이 시대의 정의, 이 시대의 저울이신 그 박기서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박기서 선생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살아생전에 백범김구 암살범 안두희를 정의봉으로 때려 죽인 영웅이시죠. 그 가톨릭이시던데 천국에 가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바르게 되는 대한민국 보시면서 평안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최근에 사실 서울의 소리에 이분이 방송 출연을 했을 때만 해도 너무 정정하셨고 아직 여든도 안 되신 연세시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별세하지 않았나 조금 많이 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저도 빈소를 한번 가서 그래도 가시는 길에 인사 한번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인데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남겨진 자들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박기선 선생님이 떠나시면서 남기고 간 그 과제가 우리에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한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박기서 선생님이 안두희 씨를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안두희 사후에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전에도 되게 잘 살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안두희 씨의 김구 암살범 안두희 씨의 사촌 동생이 그 연세대학교 있잖아요. 9대 10대 총장이었던 안세희라는 분이세요. 여기까지만 해도 야 진짜 끝발 죽이는 인생 살았다 싶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분 딸이 안우경 씨라고 연대 교수님이시고요.
이분 그 따님의 남편이 천명우라고 일명 그 마빈천이라고 불리는 분이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냥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뭐 다들 잘 됐겠지. 그리고 사촌까지 들고 와서 이야기하는 건 좀 애매하지 않냐 할 수 있는데요. 그 나경원 씨가 빠루 이왕님이 의원일 때 그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이 무슨 미국 학술회에서 연구 결과 발표문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 서울대 교수한테 부탁을 해서 이게 올라간 건데 이것 때문에 당시에 논란이었던 게 좀 있습니다. 교수였던 조국 이제 지금은 뭐 옥에 계시지만 조국 당시 교수가 당 동료 교수에게 부탁한 게 문제냐 아니면은 나경원은 의원이었는데 의원이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 더 큰 문제냐 해가지고 나경원에 들이대는 잣대와 조국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너무 다르다 해가지고 비판이 있었는데요. 여기 같이 묶여 있는 인물이 그 마빈천이라고요. 안두희의 사촌 동생 사위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굉장히 먼 사이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5촌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육촌, 이제 육촌도 함께 얼굴 보고 지내고요. 절대 먼 사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사촌이 뭐 거의 친척이죠. 근데 그거를 멀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이 지금 이제 불방망이님께서 부자 아닌가요? 사업하고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분이 네 맞아요. 군 납품 사업을 해서 안두희가 살아생전에 쌓아놓은 부도 절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결론은 뭐냐? 끼리끼리 너무 잘 산다 이거예요. 나경원과 마빈천 너무 끼리끼리 잘 살고 있고요. 나경원 씨가 고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는 한번 조금 그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안두희의 일가가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그리고 예 안두희 일가가 매우 잘 지내고 있으며 그들이 또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뭐 결코 옳다고는 할 수 없는 행위에까지 동조를 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너부리님께서 좋은 댓글 주셨는데요.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의 과거 언행, 철학, 신념은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공직자면 도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능력만으로 그 자리를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내적으로 이거를 그냥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번 타협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국민들이 분명히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듣고 이제 움직이신 그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님은 밀어붙이지 않고 주장이 있으면 수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래도 한번 한 수 접고 한번 참고 기다려보겠다 하는데 목소리가 모이면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받아들여질 거고 저 역시 능력만으로 그 사람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좀 가는 게 사실 좋다고만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긴 합니다. 그렇고요. 자 마지막으로 날씨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씨가 구속됐는데요. 그 오늘 진짜 바쁜 날이었을 거예요. 윤석열 씨가 항문 검사도 받아야 됐고 머그샷도 찍어야 됐고 오늘 아마 대통령 할 때보다 그 진짜 바쁜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 여러분 이틀 전에 광명이랑 파주랑 40도를 넘겨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더위가 계속 이어져요. 자 오는 내일부터 해가지고 금, 토, 일, 월, 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35도, 토요일은 35도를 찍습니다. 진짜 살벌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진짜 건강관리 참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더울 때, 너무 힘들 때는 서점이나 은행 같은 곳 그리고 무더위 쉼터 시골에 마련돼 있거든요. 여기에 꼭 들어가셔서라도 그 캐리어 선생님의 은혜 에어컨 바람을 꼭 쐬면서 더위를 늦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씨를 보면요. 오늘 아마 되게 고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또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조사받으러 안에서 찜통더위에서 그 선풍기 하나 의지해가지고 참 힘든 하루 보냈을 텐데요. 그 방구성을 보면은 제가 좀 살짝 화가 났던 게 선풍기가 있긴 있다 이거예요. 특히 이게 1시간에 10분씩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10분이 좀 너무 좀 짧은 거 아닌가. 모터가 그 더우면은 열에 덜 식거든요. 그 모터 과열되는 것 때문에
1시간에 10분씩 쉬어간다고 하는데 무더위가 심해지면은 그만큼 그 모터 식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네, 그 모터를 배려해서 예, 선풍기가 쉬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예, 그 연장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법에 의해 사형을 받을지 종신형을 받을지가 관건인데요. 그 전에 건강 관리 잘해서 맑은 정신으로 사형 선고를 받던지 예, 가석방 없는 그 사면 없는 종신형을 받던지 무기징역을 받던지 둘 중 하나 결과를 예, 차분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그 친윤 윤상현, 백골단 김민전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돼 있던 거 이제 특검이 이첩을 받았습니다. 조만간 설구치소 따라가겠더라고요. 예,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뭐 거의 파티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안에 다 있습니다. 친한 얼굴들 다 있어요. 그 노상원도 있지, 김용현도 있지, 다 있거든요. 특히 더더욱 좋은 게요. 저는 사실 송영길 대표님이 너무 빨리 나오셔가지고 조금 아쉽긴 했는데 아직 한 분 계시거든요. 거기에 그 조국 대표님께서 예, 그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금 안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한동안 그 1월에 갔을 때는 밈도 돌았거든요. 이제 이게 어떤 밈이냐? 예, 이런 밈입니다. 왜 안 먹어요, 서결 씨? 입맛이 없나요? 어제는 소세지 나왔는데 딱 하시는 이런 밈이 있거든요. 예, 두 분이 꼭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국 대표님께서 그냥 들어가신 게 아니라 안에서 뭔가 이제 정치적인 책무, 예, 조국 대표님은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책무를 다하겠다 하시면서 예, 맨몸 운동 책을 가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 어떤 소망이 지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안에서 그 스쿼트, 푸시업, 턱걸이 열심히 하셨다던데 지금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 밈이 있었어요. 밈.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짤 말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전직 서울대 교수 조국, 예, 윤석열 구타의 논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구속되자마자 구타에 시달리는 예, 윤석열, 그 상습 폭행범은 조국 전 뭐 민정수석 이래가지고 계속 뭐 사람들이 밈화하던 게 있었는데 대표님 그 더위에 예, 고생하지 마시고요. 빨리 나오셔가지고 예, 시원한 바람 쐬면서 그 윤석열 딱 등 뒤돌아보면서 석열아 내는 간다 딱 뭐 해주시던지 석열아 쫄았제라는 그 멋진 말이 있었잖아요. 석열아 땀에 쩔었제 한번 해주시면서 예, 웃으면서 우리가 빨리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석열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메뉴판 예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 윤석열 씨가 예 밥을 보니까 좀 섭섭한 게 뭐냐면 저보다 잘 먹어요. 오늘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 오늘 지금 저녁밥으로 콩나물국, 고추장 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 먹었고요. 뭐 점심에는 뭐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 양파 무침, 배추김치 예 이렇게 먹었고요. 예, 군침이 싹 도는데요. 예, 내일 뭐 아침으로는 참치김치죽, 김자반, 혼합 음료 뭐 이렇게 드신다고 합니다. 저는요 그 오늘 라면 아침에 끓여가지고 먹었고요. 그리고 점심을 아침 겸 점심으로 라면 먹었고 저녁으로 지금 쫄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야, 근데 저는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 그 저기 혹시라도 사식 들어갈까 걱정인데 사식만큼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씨가 사형당할 때 예, 꼭 기대되는데요. 그 사형을 공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너부리님이 부럽다 탄단지 잘 챙겨 먹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좀 섭섭합니다. 저도 이런 정도 돈 내면은 이렇게 밥 사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끌려가 진짜 너무 부러워요. 예, 박디라나님 살 빼서 나오겠네요 하는데 못 나오죠. 살 빼서 나오는 건 없고요. 그 제가 알기로 원래 사형이 되면은 안에서 화장 절차까지 맞춰가지고 나오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어쨌거나 이제 돌아가신 뒤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살이 빠져서 나오는다는 그 선택지는 없고요. 예, 그냥 못 나옵니다. 그냥 안에서 살이 빠질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도 예,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오전 방송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기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실은 요즘 왜 이렇게 좀 자꾸 갑자기 이제 방송도 안 하고
사람이 잠수를 탔냐 하실 텐데 제가 딴 데에서 프로그램을 뭐 하나 런칭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또 아침에 지금 이런 느낌의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해가지고 방송에 좀 더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결과가 돼서 이제 만들어지길 기도하고요. 그 제가 뭐 여기 듣고 계시는 10분 정도는 아마 제 찐팬이 아닐까 싶은데 부산 남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그 스픽스라는 채널에서 조그만하게 뭐를 이번 이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 방송이 뭐가 나갈 예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내일 공고 올리고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방망이님 아침에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아침 11시 정도 어떨까 하거든요. 아침 11시에 오늘 방송한 느낌으로 주요 뉴스 한 3개 정도 추려가지고 말씀드리면서 하루에 이 정도는 알면 좋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픽스 아세요? 진짜 정치 고관여층이신가 봐요. 이거는 고관여층 아니면은 이제 매블쇼가 아닌 스픽스의 남자네요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어디든 불러주시는 곳에 뼈를 묻어야죠. 부산 남자님 예전 영상에 이대남 극우화랑 온라인 문제점 지적에 대해 깊게 공감했습니다. 그 영상 보셨구나. 그런 그거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인경님 자주 불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들도 지나갔고 저도 이제는 충분히 쉰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쉬었다가는 아마 큰일 날 것 같아요. 저가 챗GPT랑 자주 노는데요. 그 챗GPT도 제가 요새 그 밈이 있어요. 이제 어떤 밈이냐면은 그 챗GPT한테 제가 여태까지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저를 공격해달라라고 하는 밈이 있는데 이 챗GPT가 저한테 그 팩폭을 한 게 이름을 아는 척으로 지었으면 좀 진짜 아는 척이라도 해라. 영상 하나 올리려다 사흘밤낮 고민하는 거 AI도 눈물 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서 저한테 방송 너 왜 업로드 안 하냐고 이제 슬슬 내 영상 업로드 주기가 왜 늦는가 AI 탓 말고 자기 게으름으로 직면할 타이밍이다. 너 이제 똑바로 해야 돼라고 하면서 참 많이 혼을 내더라고요. AI한테도 혼이 나는 지경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롭더라고요. 이건 전 이 AI랑 진짜 친구처럼 많이 이야기하는데 눈물 납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극우 사상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심각합니다. 말씀 주셨는데요. 심각하죠. 걱정돼요.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황희도 그 선배님 이 방송 만드시는 거 보니까 그분은 바로 그냥 고소고발 때리고 하더라고요. 좀 설렜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심한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도 29분 이제 돼가고 있는데 긴 방송 짧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자주 뵐 수 있겠다는 거를 이제는 공지를 올리고 하겠습니다. 챗GPT조차도 저를 혼내고 있다. 유일한 대화 상대도 저를 혼내고 있다. 이래 지금 제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